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저거 분포의 용도 네 번째 범주형 자료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거 통계량은 연속형과 이산형 두 가지가 있는데, 연속형에 대한 내용은 한 모집단의 분산의 검정 또는 신뢰관 추정 등에서 사용됐고요. 이산형 카이저거 통계량은 지난 차시에서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범주형 자료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적합도 검정에 대한 검정 통계량인데요. 이거는 각 구간 안에서 나오는 실제 관측값과 그 데이터가 어떤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른다면 해당 구간에서 예상되는 기대값, 그 사이에서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그 확률 분포를 따르는가를 검증하는 그런 통계량이었었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범주형 자료 분석은 뭐냐면, 사실 검정 통계량 자체는 매우 비슷한데요. 여기는 범주가 하나만 있는 거지만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는 범주 A와 또 범주 B에서 이 데이터의 모습이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느냐, 또 범주 C와 범주 D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의 빈도와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것, 이거를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령대별 결혼생활 만족도가 비슷하냐, 이걸 분석하는 게 바로 여기 범주형 자료 분석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데 보통 이 범주형 자료 분석을 독립성 검정이나 동질성 검정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혼생활 만족도하고 연령대를 두 개 변수로 나누고 하나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다 뽑으면은 이거를 독립성 검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전체 표본수를 예를 들면 3,000명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지만 각 연령대별로 표본수를 이렇게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별 표본수가 좀 상이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대의 경우는 987명, 40대는 1153명, 50대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상이하게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만족도 하나만 변수로 딱 놓고 연령대별로 따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연령대별 만족도 비율이 비슷한가를 분석하면은 이건 이제 동질성 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연령대별로 몇 명을 뽑을지를 딱 정해놓고 뽑다 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예를 들면 30대는 좀 적으니까 800명, 40대는 1000명, 50대는 1200명을 뽑자, 이렇게 딱 정하고 데이터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성과 동질성으로 구분하고 분석하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어차피 분석 방법이나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에 큰 차이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도 차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만족도 비율이 동질하면은 그런 이제 연령대와 만족도는 독립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봐서 연령대하고 만족도가 서로 독립이면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만족도 비율이 동질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독립성 검정이나 동질성 검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전 여기서는 그냥 범주형 자료 분석으로 묶어서 한 번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거 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는 이원 분할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인데요. 이원 분할표란 분석하고자 데이터가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는 연령대하고 만족도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고요. 연령대는 30대, 40대, 50대라는 세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령대별로 만족도 점수가 1점에서 5점까지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범주가 그런데 5개나 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 편리성을 위해서 결과가 이항분포처럼 두 개 범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데이터는 4명의 참가자가 동전을 던진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총 7,000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앞면이 3,500번, 뒷면도 역시 3,500번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만약 어떤 참가자든지 던진 동전 앞뒷면의 비율 또는 횟수가 동일하다면 참가자와 동전 앞뒷면의 결과는 서로 독립이 되는 겁니다. 모든 참가자의 앞면과 뒷면이 동질하게 나왔는지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유신의 경우는 앞면이 많이 나왔고요. 뒷면 좀 적죠. 하지만 나머지 3명의 참가자는 뒷면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참가자의 앞뒷면의 결과가 동일하다면 다음같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참가자별로 동전 앞뒷면의 빈도가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와 동전 앞뒷면의 결과는 서로 독립이 아니라 서로 상관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동전 문제를 코로나 감염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접종 형태별로 감염 비율이 동일하다면 백신 접종과 코로나 감염은 서로 무관한 독립이 됩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접종 형태에 따라서 감염 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요 위에 있는 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백신 접종과 감염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그냥 편의상 이 50대 50인 것으로 가정하고 풀었는데요. 반드시 이 결과값이 50대 50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동전 던지기 문제랑 같이 묶다 보니까 50대 50으로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감염이 더 많은 여기가 6대 4 또는 비감염이 더 많은 거꾸로 7대 3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 여기가 실제 나타난 값이고 여기가 동일한 경우에 예상되는 기대값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표를 묶어서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관측값 OIJ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까만색은 이게 동질하다면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값 EIJ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검정 통계량에 나오는 OIJ와 EIJ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나오는 800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나오는 관측값이기 때문에 OIJ라고 쓰고요. 요 200은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나오는 관측값이기 때문에 O12라고 씁니다. 여기 있는 관측값들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나오는 이 기대값은 E11이고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나오는 기대값은 E12라고 쓰게 됩니다. 각 셀별로 요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값을 이용해서 관측값과 기대값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 카이 제곱 값을 계산한 다음에 모두 합산을 하게 됩니다. 카이 제곱의 합이 매우 크면 관측값과 기대값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접종 형태별로 감염 비율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결국 접종 형태와 감염은 매우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카이 제곱의 합이 매우 작으면 관측값과 기대값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접종 형태와 감염은 별 상관이 없는 독립사건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백신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이 문제의 귀무 가설은 접종의 형태별 감염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 이고요. 대립 가설은 접종의 형태별 감염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계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귀무 가설이 맞다면 앞에 언급했던 카이 제곱의 합이 얼마를 넘기기 어려운가에 대한 한계값을 구하는 것이죠. 이런 이원 분할표의 경우 자유도는 행의 개수 빼기 1 곱하기 열의 개수 빼기 1이 됩니다. 여기 행이 4개가 있으니까 3, 열이 2개 있으니까 1이죠. 결국 3 곱하기 1이니까 자유도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카이 제곱 값이 얼마를 넘기기 어려운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측 검정이고요. 누적 확률 95%를 기준으로 임계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각 셀별로 카이 제곱 값을 모두 구한 다음에 다 합하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관측값과 기대값이 다음과 같다면 이거를 미니 탭으로 계산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180이라는 값, 여기 지금 180이라는 첫 번째 셀의 값은 첫 번째 셀의 관측값 800과 첫 번째 셀의 기대값 500, 요거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다시 기대값 500으로 나누는 거죠. 800 빼기 500은 300이니까 그거의 제곱은 9만이 될 거고 그거 나누기 500 하면 180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셀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200 빼기 500을 제곱한 다음에 그거를 500으로 나눈 게 180이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각 셀별 카이 제곱 값을 모두 더한 검정 통계량은 얼마가 되냐 해보면은 428.892가 되는 거고요. 이는 임계값, 앞에서 우리가 그랬던 임계값이 7.815였잖아요. 이거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자, 자유도가 3인 카이 제곱 분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는 귀무가설이 맞다면 그 카이 제곱의 합이 7.815를 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828.89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거는 귀무가설이 맞으면 이런 나타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대립값을 선택하고 접종의 형태별 감염 비율에는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검정 자료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